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요, 상도동에 있는 다가구 건물을 소개드릴 건데요. 땅 대지집으로 뭐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아주 새 건물이고 2020년에 지었으니까 거의 신축급입니다. 여기 가구 수도 지금 방이 21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찬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네, 여기가 상도동인데 여기 장승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간 언덕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렇게 살짝씩 언덕이 있습니다. 예전엔 언덕이 더 막 이렇게 가파랐는데요. 뭐 재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이 다져졌죠. 그래서 이제는 뭐 거의 평지와 같습니다. 걸어도 그렇게 부담 없는 그런 동네인데요. 바로 이 집입니다. 아직 옆에는 뭐 옛집들이 이렇게 있죠. 새로 진 데도 있고. 하지만 요 집인데 2020년에 지었는데 집이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안쪽도 깨끗하고 바깥쪽도 깨끗하고 안에 뭐 약간 타일 깨진 부분이 있긴 한데 맨 꼭대기층에, 근데 그 외에는 아주 관리가 잘 돼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렇게 골드색으로 다 돼 있네요, 그죠? 우편함이 안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요건 좀 내다른 요런 느낌이 들죠. 딱 보면. 여기 지하층인데 지하층이 너무 얕고 지금 어떤 그 뭐랄까 이렇게 좀 보호막 뭐 물이 비가 많이 왔을 때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이렇게 조금 어떤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창문 앞에 바로 하수구에 있는데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요게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요. 물이 거꾸로 여기서 절로 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지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역류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쭉 5층까지 있는 물건이에요. 이게 지하층, 그다음에 1층, 2층. 바로 요 건물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여기 발코니 이렇게 좀 내놓은 부분이 있죠. 요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발코니인데 이걸 조금 내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하부터 이제 여기 1층, 2층, 3층, 4층, 5층인데 그 위에 또 한 층이 더 있단 말이에요. 요 보이시죠? 여기 발코니. 그래서 5층이 있는데 이게 다락 용도로 나왔을 텐데 지금 보면 아마 새로 그냥 여기까지 임대가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총 방이 21개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은 아주 깨끗해요. 요건 남의 집이고요. 이 집 아닙니다. 그래서 요 뒷집 바로 요 집인데요. 창도 이렇게 한쪽 면을 전부 통창으로 해놓을 만큼 안에 햇볕이 참 잘 들겠죠. 네,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집은 너무 이렇게 꽉꽉 막혀 있는 것보다 유리창이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지만 어느 정도의 유리가 확보돼서 특히 이제 남쪽으로 좀 유리창을 내놓으면 이렇게 빛이 들어가면서 집 안에 공기가 좀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설계하거나 집을 지을 때도 이런 거는 조금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바로 요 집이에요. 여기 뭐 차도 하나 서 있죠, 그렇죠? 주차장도 있습니다. 뭐 많이는 못 되는 3대 정도.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거기 너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같으면 약간 뭐 언덕이거나 지대가 높거나 뒤에 좀 뭐 깎여 있거나 이런 모르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평지에 가까운 데 있어서 글쎄 지층이 조금 다시 뭐 수리를 좀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거기 바깥에서 봐도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안쪽에 지금 현재 이렇게 깨끗하긴 한데 요 내부는 그렇게 막 이렇게 맑거나 쾌적하진 않아요. 요런 것 조금 해야 되는데 현재 여기 지층에 방이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1층 이제 이걸 2층이라 그러죠. 그냥 뭐 기장 같은 지층을 B10102 말인데 그러지 않고 요즘 101호 뭐 102호 이러고 1층이 201호, 202호 이렇게 203호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층에 3개, 1층에 3개, 그다음에 2층도 3개.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301호로 3개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3층에 4개가 있습니다. 3층에 401호, 2호, 4호, 5호. 4호가 없고 5호죠. 3호예요, 이게. 403호, 405호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3층에 4개가 있어요. 그래서 1층, 2층 3개씩 있다가 3층 4개. 요건 엘리베이터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깨끗하고 예, 건물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층에는 3개 호실. 그러니까 3층만 4개 호실이고 다 3개 호실씩이에요. 5층에도 3개 호실 601호, 600, 603호. 5층까지는 합법적인 거죠. 일단 층으로 보면.
근데 요게 이제 7층, 이거 옥탑인데요. 7층에 이제 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이제 2개 호실이 또 있는 거예요. 701호, 2호, 21개 호실이 있는 거로 확인이 됩니다. 2023 타경 110-825 사건 번호 가지고 있고요. 요게 토지 면적은 조금 그냥 아담하다, 아쉽다, 이런 정도죠. 44.5평이고요. 건물이 140평입니다. 44.5평에 140평이 지어져 있는데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있고요. 그 위에 옥탑까지 하면 6층인데 옥탑은 층으로 안 들어가죠. 원래 건 다락으로 나와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자, 최초 감정가는 25억인데요. 현재 20억으로 50% 20% 5억이 지금 삭감된 상태죠. 그래서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서울은 삭감이 됩니다. 토지는 한 필지로 되어 있고요. 44.468평, 45평으로 보시면 되죠. 요 토지값만 현재 18억 3,700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20억인데 18억이 넘는 게 토지값이다. 그래서 건물값은 건물을 짓고 한 해가 갈수록 이렇게 삭감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건물가까지 다 해서 25억이었으니까 토지값에다 건물값은 한 7억 정도 이렇게 업했던 건데 지금 한번 유찰돼서 20%가 떨어지니까 지금은 토지값이 한 2억 정도 치인 거죠. 땅값 빼면. 그런데 이렇게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이 건물을 지려면 지금 돈이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그죠? 아까 140평인가 그랬잖아요. 그 140평을 지려면 평당 1,000씩만 잡아도 14억이죠. 네, 그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건물값은 경매에서 감정을 매길 땐 그렇게 많이 해주진 않습니다. 땅은 참 예뻐요, 그죠? 이렇게 반듯하게. 땅도 잘 이렇게 길가에 땅도 예쁘고 집도 예쁘게 네모나게 잘 올라왔어요. 여기가 주차 한 2대 정도 할 수 있고 앞쪽에 또 한 대 할 수 있고 뭐 어떻게 하면 3대, 4대는 하겠네, 그죠? 뭐 차가 좀 크거나 이런 모르지만 작은 차들은 한 4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내부를 보면 여기가 지하 1층인데요. 이렇게 101호, 102호, 103호 이게 지금 20.845평, 그러니까 21평 안에 있다고 보면 되죠. 21평 안에 3개 정도가 이렇게 요 공간 빼고 있다고 하면 한 그래도 6평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데 요 내부 보면 여기 그쵸, 요 곰팡이 난 거 보이시죠? 여기는 안에 요즘은 이제 사실 이렇게 너무 들어간 지하는 옆에를 파고 약간의 공간을 두면서 벽을 하나 하고 외벽을 또 하고 안에서도 또 방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그냥 깨끗하거든요. 그냥 1층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냥 땅에 파서 바로 들어간 집이라서 여기 이렇게 곰팡이가 피는데 지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제습기 같은 거를 놔주기는 해야 되고 아예 자체에 설치가 돼 있는 게 좋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저 부동산 쭉 돌아보면 지하층은 제가 다 제습기를 놓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놔주라고 주인이 그냥. 예.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보통 들어가 살기 때문에 이런 거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특히 침대 같은 건 안 들춰보거든요. 그럼 그 사람 공기도 나빠지만 집도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주인이 월세 받으면서 그냥 제습기 별로 안 비싸니까 하나씩 다 놔주는 게 좋다. 더 관심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도 21평 안에 3개가 있으니까 그냥 똑같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대략 한 6평 뭐 전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부는. 그러면 원룸치고는 큰 편이에요. 우리 여기 다 풀옵션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캐리어에 옷만 가져가서 살면 돼요. 2층도 똑같고요. 이제 3층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4개 호실이죠. 조금 쪼개졌죠. 그 다음에 이게 18평이란 말이에요. 18.15평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더 넓어지죠. 왜냐면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아까 그 까맣게 나와 있는 그 부분이에요. 여기가. 예. 근데 이게 2.4평, 4.5평 그러니까 2개 합하면 한 7평 정도의 공간이 더 넓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25평 정도의 4개의 방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25평에 4개.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해서 방 하나에 여기도 한 5.5평. 이 정도는 되겠네요. 그죠? 여기 다 이렇게 넓혀놓은 거죠. 요 부분. 요런 게, 요게 전부다, 요런 게. 여기 이제 발코니로 해놨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막았을 때는 그게 발코니가 아니고 약간 조금 불법이 될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이 부분으로 방이 일반 다른 층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나요. 한 0.5평이나 뭐 이렇게 차이가 나겠지만 방 4개를 만들어 놨어도 한 5평 뭐 이 정도 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4층은 다시 3개죠. 3개 층.
1, 2, 3, 5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체가 이제 이렇게 뭐 요거는 전부 다 이제 철근 콘크리트 돼 있는 그런 곳이긴 한데 요것도 한 7평 정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4층은 더 이제 줄이게 되죠. 연면적 때문에. 그래서 15평에 아까처럼 7평 그러면은 여기는 한 22평 되는데 방이 3개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6평 남짓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5층인데 5층도 똑같죠. 5층도 13평이고 그다음에 외부로 조금 여유 있는 요런 공간. 요 공간들이 합해서 한 6평 정도 되거든요. 한 5.5평, 5.6평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20평이 조금 안 되죠. 19평 그 정도 되는 데에 방이 3개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도 한 뭐 6평. 대체적으로 이 집은 방 하나에 한 5.5평에서 6.5평 사이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층마다. 그래서 그렇게 좁진 않아요. 원룸이 작은 원룸 들어가면 아우 막 이렇게 따다다다닥 이렇게 돼 있는 원룸들이 대부분 뭐 4평 4.5평 뭐 이렇거든요. 근데 한 1.5평만 더 커도 원룸은 방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안에 전부 풀로 전부 세팅이 돼 있잖아요. 뭐 냉장고니 세탁기 전부 다 뭐 싱크대 밑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풀 옵션으로 돼 있고 요런 데는 내가 가방만 들고 가서 살면 되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불구하고 6평 정도다 그러면은 혼자 살기 이렇게 좁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 다락인데 여기 701호, 702호로 아예 호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우편함도 있고 뭐 전기선도 들어와 있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원래 아까 그 5층 있죠. 5층 601호, 2호, 3호 있는 그 중에 다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내부에서 다락으로 올라가서 사용을 해야 되는 방인데 이렇게 문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죠. 두 집을. 아까 보였던 요 문으로 들어가면 이 집 문, 이 집 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긴 꽤 그래도 그냥 옥탑층인데 방이 뭐 안에는 층고는 좀 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올라가는 계단도 좀 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싸게 놓긴 했겠지만 이거는 아직은 불법이 아니지만 불법으로 될 확률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예, 여기 옥탑층이에요. 701호 내부 이렇게 다 있잖아요. 아, 요게 조금 그러네요. 이게 별로 큰 냉장고 아닌데 층고가 낮죠. 예.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가 701호, 여기가 702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좀 뭐 빨래도 널고 그러겠네요.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상도역과 장승배기역 예, 다 있습니다. 근데 장승배기역에서는 도보 한 10분 정도 거리 그리고 상도역에서는 18분. 그냥 뭐 똑같은 7호선이니까 장승배기역을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아파트가 들었을 여기 위치예요. 여기 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재개발이 돼서 상도동이 뭐 1구역부터 9구역까지 가서 재개발 지금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실제로 실행된 건 한 2개 구역, 2개, 3개 정도 구역대나 아직은 다 실행이 안 됐고 여기도 매물 나와 있는 게 뭐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장승배기역에서 뭐 1, 2분 거리 막 이러니까 여기는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도 그나마 여기는 약간 전철에서 멀고 요건 길가니까 괜찮죠. 그래도 여기서 조금 멀진 않은데 전철역에서 10분 정도 거리면 그렇게 먼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언덕이죠. 그래서 여기가 그나마 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됐어요. 저도 여기 몇 개 물건 좀 몇 개 이렇게 저기 하고 있었는데 5천 정도면 되게 싸게 가져가는 이런 정도였어요. 한 7천, 8천 막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요 물건이 경매 2회차인데요. 5층 건물이고 최초 감정가 25억대에서 현재 20억입니다. 5억 다운된 거죠. 사용 승인이 2020년 6월 25일 6.25 날 사용 승인 났네. 어쨌든 2020년이니까 뭐 이제 5년 된 거죠. 그렇죠? 준신축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지는 45평 정도 되고요. 건물이 140평 된다 보시면 되고 이렇게 계산했을 때 평당 단가가 4,527만 원인데 주변의 여건을 좀 봐야 되잖아요. 자, 요쪽에 쭉 갔을 때 요쪽에 장승배기역이 있었죠. 그죠? 장승배기역에서 제일 가까운 데 거래된 게 있습니다. 물론 지은 지는 1993년, 1991년 오래된 집이죠. 이런 건 헐고 새로 지어야 돼. 그래서 이런 걸 샀을 때는 내가 건축비를 플러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3년도 물건이 평당 5,506만 원에 팔렸습니다. 요건 실거래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5,988만 원에 실거래가 됐어요. 이건 왜 그래요? 바로 옆에가 여기 저기 아파트 들어쓰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 재개발 호재에 따라서 여기 금액이 좀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요 정도면 그래도 그때 안 높았던 거예요. 한 7, 8천씩 막 이렇게 거래가 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중지돼 있는, 약간 보류돼 있는 것도 있고 시작한 것도 있고 그렇죠. 재개발이. 그리고 요쪽에 이제 여기 아파트 옆인데 여기에 있는 건물을 보면 얘도 1994년도에 지은 거예요. 이 동네가 다 이때쯤 지었어. 1900년도에 졌는데 1990년도 요때쯤 지어졌다 보시면 되는데, 이 건물이 3,892만 원에 실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경매 물건을 기준으로 보면 오늘의 경매 물건이 4,527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나와 있는 물건하고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 나와 있는 물건이 요겁니다. 요 물건이 1997년 물건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997년 물건이면 새로 질고 헐고 새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헐고 질 경우에 평당 건축비를 계산을 해서 실거래가와 또는 매매가와 합쳐야 됩니다. 현재 매매가는 3,648만 원이 나와 있는데 3,648만 원에다가 플러스 1,000 정도를 업을 해야 돼요. 아무리 싸도 1,000 이하로는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면 4,600 정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또 여기도 나와 있는 물건이 여긴 4,595만 원에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근데 2018년에 지은 거야. 그래서 2018년에 지은 물건이고 요 물건하고 비슷하잖아. 2020년이나. 그래서 이렇게 지은 물건은 약간만 보수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물건이 3,648만 원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물건이 4,595만 원이면 맞잖아요.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땅값만이었을 때와 그다음에 건물을 손을 댈 필요가 없을 때는 4,500만 원 선으로 지금 물건이 남아 있구나. 그걸 좀 싸게 준다고 하면 그래도 한 뭐 몇백씩은 깎아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물건 4,527만 원이 싼지 비싼지, 아니면 한 번 더 유찰되고 들어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가서 임장을 좀 해보시고 나와 있는 물건하고 좀 비교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몇 년도에 지었으니까 이러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집을 살 때는 필히 임장을 한 3번 이상 가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물건 보면은요, 이건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거의 비슷하죠. 2018년 6월 7일에 승인받은 건물이니까. 요건 지금 5,160만 원에 나와 있고요. 또 요거는 지하 1층에서 3층까지인데 얘도 2018년에 지었어요. 근데 2018년, 19년, 20년 요때 막 다가구 붐이 일때예요. 요거는 4,027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께 그럼 우리는 보수적으로 좀 작은 금액을 봐야 되겠죠. 4,000에 나와 있는 것도 있구나. 그럼 이제 직접 가봐야 되는 거예요. 가서 현장을 다 보셔야 됩니다. 요 임차인 현황을 보면 총 임차인이 21명, 임차인이 21건으로 법원에 신고가 돼 있고요. 그리고 보증금 합계가 19억이고 월세가 338만 원 이런데 거의 이제 전세를 다 놨다고 보면 되겠죠. 뭐 지하나 요런 데만 이제 월세를 가거나 싸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1억 4천인데도 10만 원씩 받았고, 그죠? 4천에 45만 원 이렇게 받았고, 그다음에 1억에 36만 원 이렇게 받은 거 보면 보통 한 1억 5천 정도로 전세가 형성이 됐구나, 이렇게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1억 6천, 그죠? 왜냐면 여기가 5층 601호면 5층인데 5층 4층 3층 별로 차이가 없는 게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래요. 엘리베이터가 있을수록 난 높은 층이 좋아. 아파트 높은 층 좋아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수록 더 높을 수 있어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올라갈수록 싸지겠죠, 집이. 한 2층, 3층이 골드 가격을 형성할 거고 4층, 5층은 싸고 지하도 싸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옥탑 같은 경우엔 지하와 거의 같은 금액으로 임대료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다 1억에 16만 원 이런 거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1억 2천, 지층이 1억 2천이에요. 여기 보면 101호, 102호에 다 지층이거든요. 1억 2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전세 금액들이 모인 게 19억이에요. 근데 여기는 19억인데 순위 배당에 있기도 하지만 배당에는 있지만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최우선 면제가 되지 않는 소액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소액임차는 요 사람밖에 없어요. 1억, 뭐 여기 4천에 45만 원, 1억에 16만 원 이렇게 몇 명 없어요. 2천에 50만 원 이런 분들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또 있네요, 그죠? 7천만 원 지하잖아요, 103호. 그다음에 뭐 여기 1,000에 60 이런 분들이 소액임차인이에요. 1억 천까지니까. 그래서 이런 소액임차인들은 배당에서 우선순위로 받게 됩니다. 물론 다 받을 수도 있고 안분 배당으로 좀 나눠서 받을 수도 있지만 근데 나머지 분들은 못 받을 확률이 많죠. 이거는 명도가 조금 난이도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전입세대 확인을 보면 지금 다 거주가 돼 있는 세대가 총 17세대예요. 17세대면 21집이 다 들어와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다 들어와 살고 있어도 전입세대를 전입을 안 한 사람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또는 이사는 가고 여기에다 어떤 조치만 취해놓고 서류는 옮겨간 사람도 있겠다. 그래가 지금 17세대밖에 없잖아요. 원래 21세대인데. 근데 비어있는 데도 있는 거, 비어있는 데도 몇 개 정도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건축물 대장 보면 여기 뭐 불법 건축물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대출 받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하 1층이 다중주택으로 3개 호실이 있다. 그건 제대로 된 거죠. 그런데 이제 1층하고 2층은 사무실로 돼 있어요. 2종 근생 사무소로 돼 있는데 여기 방을 다 3개씩 놨잖아요. 이렇게 방을 놨을 때 1, 2층 방이 불법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 그게 사무실로 운영이 되면 모르지만 뭐 방은 따로따로 해서 사무실로 운영해도 괜찮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원룸으로 아예 꾸며놨으니까. 그런 것도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3층 같은 경우에 4개 호실 다중주택으로 4개 호실 요거는 이제 제대로 신고가 돼 있는 거죠. 4층대도 3개 호실 5층에 2개 호실 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5층에도 2개 호실이었는데 3개로 있잖아요. 601, 2, 3, 5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옥탑은 계단실 되는데 여기에 방이 2개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방 2개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방 플러스 하나 그 다음에 1, 2층의 사무실인데 방으로 꾸민 거 요런 부분들은 강제임금이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은 안 나오죠. 지금 불법 건축물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불법 건축물로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이번에 들어갈지 어쩔지는 여러분 임장을 최소한 그 동네를 3번은 가보시고 비 오는 날도 가고 맑은 날도 가고 밤에도 가보고 이렇게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별다른 그런 건 없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런 서류상으로 보면 별다른 이런 게 없는데 저희는 이제 경매니까 이런 걸 다 분석을 해드리지만 일반 매매로 할 경우에 이런 걸 다 모르고 그냥 사시는 경우도 있고 채무나 이런 거를 다 그냥 내가 떠안고 사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매 물건을 놓고 보면 경매 물건이 조금 위험하지 않아? 그렇지만 매매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경매나의 법적인 보호 안에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물건을 내가 정당하게 취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요 다가구 물건은요, 약간 불법 건축물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걸 염두에 두시고 또 가서 물건을 볼 때는 내외부 좀 수리할 게 있나 없나 이런 거는 약간 2차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공실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집의 컨디션이 어때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현재는 내부에 전부 풀옵션으로 돼 있어서 원룸으로서는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좀 단점이다라고 하면 아까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지하에 곰팡이가 다 쓸어 있는 빈 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조치를 할지,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할 수 없다면은 거기는 뭐 내가 사실은 조금 싸게 놔야 되나? 비워놔야 되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현재는 뭐 19억 이 정도의 이제 보증금이 다 들어와 있기는 한데 조금 못 받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명도 저항도 있겠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물건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주변과 가격을 좀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이게 평당 4천만 원대로 들어갈 물건인지 그런 것도 보시고요. 여러분이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면서 조금 어렵거나 좀 힘들거나 아니면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시거나 하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희망북도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